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고민을 마쳤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박찬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습니다. 다른 도전자도 같은 생각이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기대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확신이 들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120만 권리 당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강력한 집권 여당의 대표라니 저 박찬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물었습니다. 지난 1년 맞닥뜨린 고비마다 무엇에 좌우되었는가? 개인이었나? 조직이었나? 측근이었나? 시스템이었나? 언론의 논조였나?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었나?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후자였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탄핵과 파면, 대선 승리라는 성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옳다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결단할 시간을, 마지막 시점을 놓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영광스럽게도 국민과 당원들께서 저 박찬대에게 민주당 대표를 허락해 주신다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야합과 호의를 마치 통합과 포용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약속했던 개혁을 자초시키고 마는 여당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성과 조급함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무능한 여당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 대표 도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꾸려지는 첫 번째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개혁 정치를 철저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을 떠받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효과적인 전략 방향입니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의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의 성공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 여당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정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춘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고민은 사실 답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고민 대상은 당대표 경쟁 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를 갈등과 상처였습니다. 경쟁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특정 후보 혼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들 모두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갈등 조짐이 보여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합니다. 당들의 자정 능력, 집단 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내란 세력에 맞서왔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낸 동지들입니다. 지금도 단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안이하게 보거나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경쟁,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을 출마 선언문 첫머리에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려다 오늘로 당긴 것도 비판이나 토론이 비난이나 모함으로 비화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단권 경쟁이 아닙니다. 역할 경쟁이어야 합니다. 승패만 다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집권여당 당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 박찬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 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지원하고 통합을 가장한 야합을 막아내겠습니다.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입니다.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특검 흔들기에 총력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습니다.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빌부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 이전의 상식입니다. 통합은 정의의 결과입니다. 셋째,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하거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고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에 밀려서 개혁을 포기했던 일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유능해지겠습니다. 유연해지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과감해야 할 때 과감하겠습니다. 실체도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습니다. 넷째,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성실한 협상과 합리적인 타협을 추구하되 무리한 요구와 저급한 거래 시도는 끊어내겠습니다. 다섯째, 당원 주권을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당원의 권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결국 1대1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당내 선거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당의 시스템이 좌우합니다. 당원들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여섯째, 험지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영남, 강원을 비롯한 험지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수도권, 충청권의 약세 지역들도 험지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던 지역의 득표율 역대 최고기록,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탈환 등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보겠다고 자신 있다고 구글절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의 부재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는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입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그때부터 대선 패배, 단식, 구속위기, 테러 등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늘 제 곁에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재명의 부재를 떠올렸을 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 박찬대와 여러분이 함께 외쳤듯이
국회 철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박찬대와 여러분이 눈을 맞췄듯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어깨 걸고 걸었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이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후보님께서 안정적이고 실력 있는 리더십으로 당정대를 원팀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후보님이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신으셨던 똑같은 신발을 신고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과 그리고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신발로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존에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원이 온라인까지 들렸나 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도 우리 박찬대 후보님을 지지하는 댓글이 뜨겁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찬대 후보의 출마 선언 관련해서 기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질문과 함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박찬대 후보님께서 또 기자님들만 챙기고 유튜버님들도 챙기자고 하셔서 유튜버님들과는 1층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또 개별적인 소통 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님들과 진행하고 이후에 유튜버님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낚는 질문이시죠? 예, 당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죄송하지만 첫 질문부터 노코멘트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잘 안 들려요. 네, 지금 카메라 없나요? 셔터 소리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마이크가 있으면 무선 마이크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갖다 주세요. 네. 지금 질문하시고 중간에 손 드신 분 이후에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천지일보 백연희 기자입니다. 의원님 민생경제 극복과 시급한 현안 해결 위해 추경안 및 주요 법안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당 대표 되시면 국정 운영 효율성 높이기 위해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내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설득할 수 있는 의원님만의 차별화된 전략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협치를 위한 전략. 하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또 심지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에 대해서도 단호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에 국민의 힘이 참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는 지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네. 국민은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왜 정치인을 선택하고 권한을 맡겼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사실 열어주고 준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아갈 때 나는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주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10%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임기를 마칠 때가 되면 처음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해나갈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우리의 일꾼과 머슴을 참으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 뒤쪽에 기자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연합뉴스TV 문승욱 기자입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연합뉴스TV 문승욱 기자인데요. 그 개혁 정치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 당 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혁이 뭔지랑 험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거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험지 관리 나설 건지 구상해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개혁 정치, 유능한 개혁 정치를 진행하겠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길을 막혀서 집권 여당이던 국힘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개혁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주가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2,600에서 시작됐던 주가가 3,000선까지 쉼 없이 올라가고 환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장 탈출 또는 국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부족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반영할 수 있게끔 상법 등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높여주고 미래 기대 가치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긴 과제이기는 하지만 네, 3가지 개혁 과제를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의 사실 거친 부분은 조금 줄여서 안정감 있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도 같이 개혁해 나가서 언론의 자유지수를 높이겠다. 언론을 독점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 없애겠다. 기존의 기득권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국민과 함께 내려놓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부당했던 많은 특검법도 그리고 거부당했던 많은 민생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함께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었던 공통 공약들은 순서를 정해서 차례차례 실현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험지에서의 승리 전략. 네, 험지에서에 대한 승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성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안정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부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에도 기초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국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잘 사니즘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면 1년 뒤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정치의 가장 큰 승리 전략은 뭐냐?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주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제대로 된 실용 정치, 그리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국민들께서 보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1년의 기간 동안 성과와 기대감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과 정과 대가, 당정대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성과와 기대감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그 결과는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 전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한 실적과 기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많이 살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뽑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누군지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누구의 말입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어떤 정치인의 판단보다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가끔씩은 민주주의의 태행이나 사실 불안감도 초래될 수 있지만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 지평을 열 것이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K민주주의가 아마 전 세계에 호령하는 그날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그리고 2024년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의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 권력을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손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좌절도 있고 태행도 있었지만 결국을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는 강물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인데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인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지금 앞에서 단체 사진을 준비를 한 시간인데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와주셔서
단체 사진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버 분들과 1층에서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무대가 우리 당원분들을 수용하기 벅찬데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예. 참,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당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후보님의 모든 일정과 홍보물은 공보 카톡방을 통해서 빠르게 공개 소통할 예정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로 나아가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검증된 당정대 원팀으로 유능한 개혁정치 완성 출마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